자, 얘들아, 이번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2차 부등식 설명을 좀 진행을 해볼게. 봐봐. 차수가 2차인 부등식을 뜻하겠죠. 네, 차수인 2차가 부등식이 있고요. 일단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계열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식으로서 접근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으로서 접근한다. 이걸 그냥 대수적으로 접근한다. 보통 뭐 인수분해해서 접근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함수적으로 접근한다. 입니다. 이 두 가지의 관점을 골고루 좀 갖고 계셔야 균형 있게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특히나 더 요 함수적인 관점이 부등식으로 오면 더 중요해집니다. 일단.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놓치지 말고 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식에 대한 느낌으로 먼저 가볼게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예부터 한번 가보자고. 여기가 이제 한쪽이 0이고 한쪽이 2차식이고 여기가 이제 부등호로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부등호로 있는데 그 부등호의 방향은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반대쪽으로 있을 수도 있고 등호가 있을 수도 있고 반대쪽으로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넷 중에 하나가 걸리게끔 돼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거를 식으로서 접근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2차 이상의 식이 나오면 식으로 접근하려면 무조건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얘를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부등식은 다루는 수의 범위가 실수까지입니다. 그쵸? 자, 무슨 말이냐면 2i와 3i는 대소관계가 더 이런 식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허수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대소관계 자체가 있을 수 없어서 일단 이런 건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인수분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시겠어? 이게 허수가 나오게끔 인수분해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만약에 실수 개수까지만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 x제곱 플러스 1이 있어. 걔가 0보다 큰 거를 찾고 싶어. 알겠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얘를 인수분해를 할 수 있지. 2차식은 무조건 인수분해를 할 수 있거든. 근데 여기서 인수분해의 두 근은 뭡니까? 하나는 i고 하나는 마이너스 i예요. 그러니까 얘를 x 플러스 i랑 x 마이너스 i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풀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이런 과정으로 넘어가셔서는 안 돼요. 왜? 이렇게 허수가 끼면 부등식에서는 기본적으로 다루지를 않는단 말이야. 애시당초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하긴 하되 철저하게 개수의 범위가 실수 범위 안에서만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러면 얘는 개수의 범위가 실수 범위 하에서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죠. 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 이 말을 개수의 범위가 실수 범위까지만 인수분해를 하겠다는 말은 다른 말로 그 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만약에 저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되면 허근을 갖게 되니까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무조건 거기에 허수가 껴있게 된단 말이야. 이런 것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렇게 생각하셔서 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인수분해로 끌고 가서 문제를 푸셔도 된다. 이 말이고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x-1 곱하기 x-2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예를 들어 얘가 0보다 큰 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케이? 그럼 보세요. 자, 얘들아 두 개를 곱했어. 0보다 크다. a 곱하기 b를 했어. 걔가 0보다 크다라는 거야. 얘들아 두 개를 곱해서 0보다 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니?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이다. 한마디로 부호가 같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면 얘도 같이 플러스가 돼야 돼.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또는 여기가 마이너스이면서 동시에 얘가 마이너스여도 괜찮다라는 얘기죠. 이해돼?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일어나려면
둘 다 동시에 돼야 되고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둘 다 동시에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란 얘기야. 이해되겠어? 그럼 봐. 똑같아. 얘들아, 얘가 두 개를 곱해서 0보다 크다란 말은 둘 다 플러스여도 괜찮고 둘 다 마이너스여도 괜찮단 말이야. 그럼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x가 1보다 크면서 동시에 x가 2보다 커야 되겠지.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뭐라고 얘기해야 돼? x가 2보다 크다라고 말해야 될 거야. 이해되겠어?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려면 둘 다 0보다 크려면 x가 2보다 크면 되겠지. 또는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려면 얘도 1보다 작고 x도 1보다 작고 x가 2보다 작아야 돼.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1보다도 작으면서 2보다도 작아. 동시에 만족하는 건 뭐야? x가 1보다 작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답이 되고 이것도 답이 돼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수직선상으로 좀 옮겨보잖아? 이렇게 수직선상으로 좀 옮겨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데 2보다 커도 되고 혹은 1보다 작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뻗는 구조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잘 보세요. 다시 2차식을 인수분해했어.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했어. 그랬을 때 그게 0보다 크면 그 그림이 모양이 수직선상에서 표현되면 여기 있는 1과 2는 어차피 뭐야? 얘를 0으로 만족시키는 x값들 두 개를 갖다 적어 놓은 거고, 오케이? 그리고 0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고?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가는 그런 수직선상에서의 그림을 형성하게끔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되겠어? 만약에 얘들아 여기에 등호가 하나 더 첨가되면 어떡하지? 등호가 더 첨가되면 여기에 0이 더 포함되는 거니까 0이어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도 등호가 더 첨가되고 여기에도 등호가 더 첨가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메워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만약에 얘가 없으면 여기다 구멍을 뚫는 것이고 여기다가 있으면 이렇게 막아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네. 반대 상황 볼게요. 만약에 x-1 곱하기 x-2가 이번에는 0보다 작대요. 오케이? 두 개를 곱해서 0보다 작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 얘들아?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얘기죠.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고 동시에 일어나야 되고 혹은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인 상태를 형성하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괜찮니?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얘가 플러스이고 얘가 마이너스려면 얘는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1보다 크면서 얘가 마이너스여야 되니까 x가 2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어떻게 돼?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고 또 얘도 한번 가볼까? 거꾸로 얘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x가 1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x가 얘가 플러스가 되려면 2보다 커야 되지. 그럼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여기선 해가 안 나와. 이해돼?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부등식의 해는 그냥 얘만 나오는 거죠. 이해돼? 자 그럼 얘들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직선상 그려볼게. 자 부등식을 했어. 부등식을 풀고 싶어.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얘를 0으로 만족시키는 x값들 두 개를 먼저 적으세요. 1, 2를 먼저 적으시고 만약에 얘가 0보다 작잖아. 0보다 작으면 아까는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됐었니? 양쪽으로 뻗는 구조인데 이번에는 0보다 작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모이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그대로 한번 써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모이는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이해되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부등호, 등호가 이렇게 딱 붙였어. 그럼 여기가 0이 다 포함되는 거니까 여기도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메꿔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별 문제 없으시죠?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어떻게 접근한 거냐면 2차 부등식을 인수분해를 끌고 가서 식으로서 한번 해결을 해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니? 자, 그럼 이런 첫 번째 관점도 중요하고 두 번째 관점인 함수적으로 같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얘를 약간 함수로 풀어서 볼게. 함수로 풀어서 보겠다는 얘기는 결국 이 얘기야. 부등식 한 개를 말이야. 부등식 한 개를 함수 두 개로 쪼개서 보는 거야. 자, 부등식 한 개를 함수 두 개로 쪼개서 보는 거야. 이거 방정식에서도 했던 거 기억나지? 방정식에서 풀이 방법이 식으로 푸는 거 있고 함수로 푸는 거 있었는데 방정식 한 개를 말이야. 함수 두 개로 쪼개가지고 교점의 x 좌표가 그 방정식 한 개의 실근이다라고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했었단 말이야.
기억날 거야. 그치? 그 느낌으로 그냥 그대로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부등식도 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까 이 상황을 가져보자. 이 상황을 가져볼게. 알겠지? 얘를 만약에 함수적으로 푼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를 함수 두 개로 쪼개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여기다가 y를 하나 붙이고 여기다가 y를 하나 붙여서 y는 물론 이게 다 풀려져 있으니까 사실 이건데 어차피 인수분해하면 좀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 x-1, x-2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y는 0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얘들아 이 그림과 이 그림을 따로따로 그려봐.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얘는 x축이니까 그냥 x축을 갖다 그리는 것이고 얘는 2차 함수가 될 거 아니야. 그지? 2차 함수인데 x절편이 1과 2이기 때문에 그림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2차 함수가 될 거란 말이야. 이해되겠어? 근데 누가 더 컸으면 좋겠다고? 이 2차 함수 쪽이 더 컸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럼 볼래? 얘들아 이 2차 함수랑 이 x축이랑 이 2차 함수랑 비교해서 더 크다. y값이 더 큰 x범위를 보는 건데 자, 이 둘 중에 y값이 더 큰 범위 그러니까 2차 함수 쪽의 y범위가 더 큰 부분은 여기가 돼요. 여기는 같아지니까 이 부분은 빼야겠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지? 이건 y범위를 얘기하는 거고 그걸 만족하는 x범위를 찾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의 근은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원래 y는 없었던 거를 내가 만들어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것에 이걸 만족하는 x범위를 찾아주면 되고 그래서 답 자체가 어떻게 돼? 양쪽으로 이렇게 뻗는 구조인 이 모양과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자, 만약에 그럼 얘들아 이거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면 이번에는 여기다가 y 붙이고 여기다가 y 붙이면 한마디로 부등호방이 바뀌었으니까 이번에 상황은 이쪽이 더 크다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지? x축이 더 큰 부분을 찾는 거야. 그럼 얘들아 여기랑 이 x축이랑 비교해서 x축 쪽이 더 큰 부분은 어딥니까? 요 부분이죠. 지금 요 부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부분이 여기랑 비교하면 x축이 더 큰 부분이잖아. 그지? 그걸 만족하는 x범위. 그러니까 x범위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해당되는 요 범위가 되겠죠. 이해돼? 그래서 1에서부터 2까지가 돼서 요런 근이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관점을 다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 2차 부등식은 식으로도 풀 수 있고 함수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좀 뒤로 가다 보면 이 함수적으로 접근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되는 문제들이 꽤 많기 때문에 요거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물론 이건 당연히 필수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그 교재 71페이지 쪽으로 가서 제가 다른 상황들도 다 한꺼번에 이제 정리를 쭉 한번 해볼게요. 자. 자, 결국 우리가 이제 2차 부등식이라는 거를 이제 한 번에 좀 정리를 쭉 한번 해볼 거거든요. 2차 부등식의 이제 해를 한번 관찰해 볼 건데 어차피 2차 부등식은 이렇게 생긴 거야. 한쪽은 2차식. 한쪽은 0. 그리고 여기에는 넷 중에 하나가 들어가. 이거. 넷 중에 하나가 들어가게끔 돼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이 A라는 값이 만약에 양수라는 가정 하에서 이걸 가정해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알겠지? 저 값이 양수라는 가정 하에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결국에 얘를 우리가 볼 때 판별식의 입장에서 본다면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가 있고 0인 경우가 있고 0보다 작은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얘들아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말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지. 서로 다른 두 실근. 아까 우리가 2차 부등식을 인수분해할 때 그 2차 부등식뿐만 아니고 모든 부등식이 마찬가지인데 부등식에서 뭔가 인수분해를 할 때는 허수 영역까지는 인수분해를 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분해를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은 이 상황과 이 상황까지는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요 두 가지 상황까지는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괜찮다는 얘기야. 물론 함수적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긴 하지만. 아시겠어? 자, 그럼 일단 이 두 가지를 먼저 한번 해보고 시작하자고. 자, 이 경우에는 결국 식이 이렇게 돼. A에 x-알파, x-베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0 이렇게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얘들아 얘가 판별식이 0이면 얘가 중근을 갖는 거니까 완전 제곱으로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A에 x-알파의 제곱이 되면서 얘가 는 0이다.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보면 만약에 알파랑 베타 중에서는 베타가 더 큰 거라고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가볼게. 그럼 얘들아 이거를 만약에 찾으려면 만약에 얘들아 이렇게 돼 있어. 0보다 커? 그럼 어떻게 된다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이 A가 어차피 양수이기 때문에 양변을 A로 나누어도 말이야.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는 않을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걸 플러스라고 가정해놓고 지금 시작을 하는 거거든. 물론 만약에 얘가 음수였으면 나누면서 어떻게 돼야 돼? 부동호 방향을 바꿔주셔야 돼. 이해돼? 그럼 알파, 베타 이렇게 써놓고 두 개를 곱한 게 0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고? 양쪽으로 이렇게 뻗는 구조가 생긴다고. 이렇게. 맞죠? 만약에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요것만 더 채워주시면 돼요. 괜찮죠? 만약에 얘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모여. 그지? 그래서 그때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에 해당되는 이런 그늘 모양을 갖게 될 거고 여기에 만약에 또 등호가 생기면 여기랑 여기를 마찬가지로 더 채워주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고 자, 두 번째 볼게. 자, 얘 볼게. 얘. 자, 이 부분은 앞서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요. 자,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일단 이 상황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A의 x-알파의 제곱인데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알겠니? 그럼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항상 실수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이해하고 이걸 푸시면 돼요. 자, 그럼 봐봐. 이거 어차피 양수니까 이거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부동호 방향 안 바뀌어. 그지? 나누면. 그럼 결국에 x-알파의 제곱이 0보다 크다가 되는 거니까 뭔가를 실수를 제곱하면 대부분 다 0보다 크잖아. 가끔 0일 때도 있어. 그러니까 그 0일 때만 한번 빼주면 되는 거거든. 그럼 그 0일 때는 언제지? x가 알파일 때만 0이고 알파가 아니면 죄다 이걸 제곱하면 0보다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선 답을 쓸 때 뭐라고 해야 돼?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네. 자,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야. x-1의 제곱이 0보다 크다라고 했어. 그러면 저걸 만족하려면 x가 1만 아니면 다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 그럼 답은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써버리면 된단 말이야. 자, 이걸 만약에 그래프로 봤어. 그럼 그래프로 보면 얘들아 얘는 x축이 되는 거야. y는 붙이면. 여기다가 y는 붙이면 2차 함수가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접하는 패턴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x축보다 이 2차 함수가 더 큰 거를 원하는 거야. 그러면 다 큰데 여기서만 같아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만 제외하고 나머지의 x 범위에서는 죄다 이쪽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답으로 쓰면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인 거랑 사실상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 만약에 얘들아 여기가 이렇게 들어있어. 크거나 같아. 그러면 해는 뭐가 되겠어? 이 부등식의 해는? 그냥 모든 실수가 다 돼버리죠. 실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x에다 어떤 걸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냥 모든 실수가 돼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만약에 자, a의 x-알파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리고 혹은 x-알파의 제곱이 0보다 작어. 요 두 가지도 마저 한번 해보자.
됐어? 그럼 봐봐. 얘들아,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 실수의 제곱이 0보다 작을 수 있나? 0보다 작은 거는 불가능하니까 이건 어차피 안 나오는 거야. 그지? 그럼 뭐만 가능할 수 있어? 같은 건 가능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답을 x는 알파라고 쓰면 될 거야. 이건 알파만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죠. 자, 여기 볼까요? x-알파의 제곱은 0보다 작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해는 아예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해가 없다가 되는 거지.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가 조금 특별하게 나오는 느낌이 모든 실수가 다 되는 것도 있고 아예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세요. 이해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는 식으로 인수분해하면 안 된다고, 그지? 절대로 인수분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림, 함수적인 관점으로 바꿔서 보셔야 돼.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확인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예를 들어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얘들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를 이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2차 부등식을. 알겠지? 그럼 맨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요놈의 판별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 그럼 판별식 확인해 보면 어떻게 되죠? b제곱 마이너스 4ac 했더니 마이너스 3이고 0보다 작아. 그치? 0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돼? 허근을 가져요. 그럼 인수분해를 한다고 안 한다고? 부등식에서는 안 한다고. 방정식에서는 하는 거야. 근데 부등식에서는 하는 게 아니야. 됐지?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좋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얘를 식으로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그림으로 가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 그럼 보세요. 얘가 y를 붙이고 여기다가 y를 붙이게 되면 얘는 x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얘는 x축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얘를 대충이라도 그려봐야 되는데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러고 있어.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말은 뭐야 얘들아? 0을 만족하는 얘가 0을 만족하는 x가 실수는 없다라는 얘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얘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0으로 만족시키는 애가 실수의 영역에서는 없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x축과 눈으로 봤을 때 만나는 곳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거 아래로 볼록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돼? x축보다 위쪽에 떠 있어야 얘랑 얘랑 안 만나겠지? 왜? 얘랑 얘랑 만나버리면 0이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얘기잖아. 실근이 있다라는 얘기거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얘 그림을 너무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 없이 그냥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이렇게 떠 있구나라고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 괜찮아? 그러면 봐봐. 얘랑 비교해서 얘가 더 큰 부분. 자, 얘와 얘를 비교해서 이 핑크색 2차 함수가 더 큰 부분을 찾아야 돼. 어때? 항상 크잖아 지금. 어떤 x값에서도 이 노란색에 비해서 핑크색 값이 더 크단 말이야. 그지? 그럼 해를 뭐라고 쓰면 돼? 해는 모든 실수라고 쓰면 되는 거야. 자, 이걸 만족하는 해는 뭐라고 쓴다고? 그냥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어? 자, 만약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찾아도 어떻죠? 0이랑 같은 건 없어. 그지? 이건 없지만 어차피 0보다 큰 게 어떻게 돼? 모든 실수야. 그러니까 이 또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답은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를 하고 싶어요. 그럼 그림을 보세요. 0보다 작은 게 있어? 얘가 0보다 작은 게 있어 지금? 단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도 0인 것도 없고 0보다 작은 것도 없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봐봐. 이제 선생님이 좀 내용 정리를 한번 쭉 한번 해줘 볼게. 봐봐.
자, 만약에 우리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는데 여기가 0이 있고 만약에 이 a 값이 0보다 크다라는 전제 하에서 한번 말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함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걸 y를 붙이고 y를 붙이면 하나는 x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2차 함수가 되는데 맞죠? 그게 때에 따라서 이렇게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냐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이 식을 0으로 만족시키는 x값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판별식의 입장에서 본다면 판별식이 0보다 큰 것이 되겠죠. 이거는 접하는 중근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인 것이고 이거는 아예 교점이 없잖아. 실근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어? 됐지?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서는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치고 여기서는 이걸 알파라고 한번 봐볼게. 여기는 아예 교점이 없으니까 뭐 쓸 수 있는 게 아예 없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ax 어떻게 써놓을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라는 거를 만약에 여기서 해를 찾고 싶어.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에서는 얘가 0보다 큰 범위니까 지금 요 범위를 얘기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알겠지? 요 범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x의 범위를 알파보다 작거나 혹은 x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첫 번째 상황의 해가 될 거야. 요 그림이 이거라고 친다면 요거의 해는 이 부등식의 해는 요렇게 표현될 거란 얘기고요. 두 번째, 만약에 이 그림이 이런 그림의 상황이다라고 치면 봐봐. 항상 0보다 크지. 근데 0인 거 딱 한 군데 있어. 어디? 알파에서 0인 게 있으니까 알파만 빼면 나머지는 다 0보다 클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두 번째 상황이라고 친다면 이때의 해는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될 거예요. 두 번째 상황. 자, 세 번째 상황. 세 번째 상황과 같은 그림이라고 치면 한마디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치면 물론 a가 0보다 크다라는 전제가 있어야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항상 어때? x축보다 항상 크잖아? 이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된다? 그냥 모든 실수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어요? 자,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죠? 등호만 더 추가돼요. 그래서 이때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거나 혹은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0인 것까지 다 포용을 해주기 때문에 x가 알파여도 괜찮은 거거든? 그래서 이때는 그냥 x는 모든 실수가 돼버립니다. 다 된다. 이 경우도 어때? 그래 0인 건 존재하지 않지만 0보다 큰 것이 그냥 모든 실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어떻게 된다?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어? 자, 그 다음 얘들아 만약에 얘가 0보다 작은 경우 생각해볼까? 얘가 0보다 작대. 그럼 얘가 0보다 작은 건 어디야? 여기지. 첫 번째 그림 하에서 그지? 그걸 만족하는 x범위니까 x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가 된다. 그래서 이때의 해는 x가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다. 이게 이 부등식의 해가 될 거고. 자, 여기서는 0보다 작은 거 존재하나 안 하나? 존재 안 하지.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다. 이고요. 이 그림 또한 마찬가지야.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해가 없다야. 마지막. 여기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가 있어. 그럼 여기에 이거랑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지? x의 범위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등호 해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뭐라고 해야 돼? 0보다 작은 건 없지만 0인 건 있거든. 그지? 그래서 얼마? x가 그냥 알파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자, 이 경우는 0보다 작거나 작은 것도 없고 같은 것도 없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해가 없다가 돼요.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식과
그래프가 머릿속에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 계셔야 돼 일단. 알겠지?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 문제를 좀 풀면서 연습을 하면 조금 더 확실해질 거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74페이지입니다. 자, 74페이지 6번 문제를 잠깐 보면 자, 요 부등식의 해가 x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가 된다. 그때 베타에서 알파를 뺀 거를 찾으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을 찾아라 이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자, 얘의 먼저는 판별식을 생각해 볼게요. 알겠니? 판별식을 생각해 보면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8이어서 그지? 0보다 크므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아시겠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 그러면 결국에 얘는 그림으로 그렸을 때는 이런 느낌이 된다는 얘기고 얘가 는 0이 되는 순간이 알파 베타여서 얘보다 0보다 작은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니까 그지?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가 생겼는데 그 범위가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된 거예요. 지금 이해되겠어? 됐지? 그러면 결국에 이 알파와 베타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되니?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이다라고 하는 방정식의 두 근이 되는 거야. 다 아는 얘기겠지만. 괜찮니? 좋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근각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고 알파 베타가 1인 사실을 알아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는 거니까 그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구해가지고 루트 붙이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알파 베타가 될 테니 36 빼기 4여서 32가 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베타가 알파보다 큰 건 확실하니까 그지? 무조건 양수가 될 거여서 루트 32, 4루트 2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야. 이해하세요? 괜찮죠? 네. 자, 그 다음 7번에 가우스 기호가 나오는데 가우스 기호는 좀만 이따가 다시 하고 일단 8번부터 갈게요. 칸이 부족하니까 여기 지우고 다시 합시다. 자, 8번 문제는 함수를 두 개를 줬어요. 하나는 이렇다. 또 다른 하나는 이렇다. 근데 무슨 말이 나와? 이 그래프가 이것보다 위에 있다. 무슨 말이야? 더 크다. 더 큰 거를 만족하는 x의 범위가 1에서부터 3이다. 자, 다른 말로 해볼게. 얘랑 비교해서 얘가 얘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말은 크다라는 걸 얘기하고 이거를 만족하는 x 범위가 1에서부터 3이다 이거예요. 함수 두 개의 대소관계를 비교했을 때 이거가 더 큰 부분을 만족하는 x 범위가 이렇게 된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부등식 하나로 바꿨을 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x 플러스 2보다 더 크다라는 이 부등식을 풀으면 x의 해가 1에서부터 3까지입니다 라는 말과 완전히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네. 그러면 야, 얘를 풀었을 때 해가 얘가 나오면 되는 거다 그냥. 괜찮지? 자,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넘겨서 갈게. 왜 마이너스 꼴 보기 싫어서 1로 넘긴다. 그러면 여기 x제곱이고 플러스 여기 1 마이너스 a의 x가 되고 플러스 여기 2 마이너스 b가 되고 이걸 이쪽으로 넘긴 거기 때문에 0쪽이 더 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방향이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모이는 패턴이 될 거 아니야? 왜? 얘가 0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x값 두 개가 얼마다? 1과 3이다 이거기 때문에 두 방정식의 근이 하나는 1이고 3이다라는 게 나온 거고, 그러면 근각의수의 관계를 이용해 보자고. 그러면 두 근의 합은 4잖아?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으니까 a 마이너스 1과 같겠죠. 근각의수의 관계 쓴 거고, 두 근의 곱 3은 a분의 c 들어가니까 여기 e 마이너스 b가 돼서 a 구하시고 b 구하시고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또 넘어가 볼게요. 75페이지에 9번 문제 한번 볼게. 자, 이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자, 마이너스 x 제곱에 이 부등식에 해가 없어야 된다. 정수 n의 개수를 구하자.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어떤 부등식을 풀 때는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상태에서 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식으로 풀 때, 함수로 풀려면은 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식 자체만 가지고 계산을 하시려고 하면 이 상태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이거를 반드시 양수로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먼저 깔아놓고 시작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의 n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4의 n 플러스 3. 자, 마이너스를 곱했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바뀌잖아. 그래서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오케이? 그럼 잘 보세요. 얘들아, 얘의 이 부등식의 해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무조건 함수를 그려가지고 확인을 해보셔야 돼. 0보다 작은 게 없다라는 얘기야. 그럼 잘 생각해봐. 얘는 맨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일단 아래로 볼록할 거잖아. 그러면 여기 x축이 있는 거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그림이 이 그림 아니면 이 그림 아니면 이 그림이라고요. 맞죠, 여러분? 네. 그럼 잘 생각해봐. 얘가 0보다 작어. 자, 이게 0보다 작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축 쪽이 더 큰 거야. 그지? x축 쪽이 더 큰 게 이거는 해가 있어 없어? 해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이런 거야. 또 봐봐. 이 그림상에서도 본다면 여기가 x축 0이란 말이야. 0보다 2차 함수가 더 작은 게 있어 없어? 여기서도 해가 없죠. 왜? 죄다 0보다 이거 x축보다 더 크거나 같단 말이야. 여기서 하나 같을 수 있고 나머지 다 크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건 없어. 어찌됐건. 이해돼? 그래서 여기서도 해가 없어. 자, 요 그림 볼까? 요 그림에서는 0보다 작은 게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있는 거야. 해가 존재한다고 어찌됐건. 근데 여기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 뭐야? 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런 그림이 되면 된다고. 그럼 이 그림은 뭔데? x축과 교점이 없어. 교점이 없으면 허근이야. 판별식 0보다 작구나. 다시 교점이 없어. 실근이 없네. 죄다 허근이야. 판별식이 0보다 작아. 됐어? 접했어. 접하면 어떻게 돼? 판별식이 0이야. 그럼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한마디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나보고 찾아주라 이거예요. 지금. 이해돼? 알겠니? 자, 그럼 얘들아, 얘의 판별식을 써서 걔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만족시켜 보자고. 짝수니까 짝수에 맞는 공식을 쓰고, 이거 절반의 제곱이니까 n 플러스 3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4의 n 플러스 3이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가 되는 거고요. 여기 n 플러스 3, n 플러스 3 있으니까 만약에 공통인수로 묶어내면 n 플러스 3에 플러스 4니까 여기 n 플러스 7이 될 거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런 n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나오게 돼요. 그럼 얘를 0으로 만족시키는 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얘를 0으로 만족시키는 거 마이너스 7. 0보다 작거나 같아. 어때? 모이지? 양쪽으로 뻗는 게 아니고 모인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건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해서 총 5개가 되겠죠.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x제곱에 4ax. 자, 이렇게 생긴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 이 해가 모든 실수가 돼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 굉장히 특이하게 나오게 되면, 알겠지? 해가 이렇게 되게 특이하게 나오게 되면 이건 그냥 무조건 그림으로 가는 게 맞아요. 함수로 바꿔서 보는 게 맞다고. 그러면 자, 얘가 있고 얘가 있는데 얘는 x축이고 얘는 2차 함수다 이거야.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생기거나 이게 접하거나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 셋 중에 하나의 그림으로 걸리게끔 돼 있다고. 맞지? 그러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거 아니야, 그지? 얘들아, 만약에 요 상황이라면 어때? 해가 뭐라고 해야 돼? 그래,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맞죠? 왜? x축보다 항상 더 크잖아, 얘가. 크거나 같다니까, 그지? 이거는 여기 0인 건 없다 하더라도 요거 0보다 크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해가 모든 실수가 나와버린단 말이야. 괜찮니? 자, 여기 볼까? 이거의 해도 어떻게 돼요? 당연히 모든 실수가 돼요. 얘들아, 이거는 모든 실수가 아니야? 아니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요 범위에서부터 요 범위거든요. 요렇게 양쪽으로 뻗는 이런 구조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튼 모든 실수가 아니고 여기가 비게 되잖아,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건 어찌됐건 모든 실수는 아니다 이거야, 지금. 그럼 원하고 있는 건 지금 이런 상황을 원하고 있으니 이 그림처럼 돼야 돼. 누가? 이 그래프가. 알겠어? 이 그래프가 이러거나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고. 왜? 허근이니까. 허근은 x축과 만나는 게 아니니까. 됐어요? 여긴 중근이니까 접하니까 판별식 0. 그래서 한꺼번에 쓰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아까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짝수니까 짝수 공식 쓸게. 4분의 d 절반 제곱 4a 제곱 마이너스 ac 3a a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고. 됐어? 자, 여기 a 있으니까 일단 a로 좀 끄집어낼게. 그럼 여기는 4a가 되고 마이너스 3a가 되니? 그지? 마이너스 3a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3인가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A에 관한 2차 부등식 또 나왔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얘를 0으로 만족시키는 거. 또 거꾸로 썼네. 얘를 0으로 만족시키는 거, 얘를 0으로 만족시키는 거.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모여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네. 자, 아까 남겨놨던 거 7번 문제 잠깐 볼게요. 가우스 기호가 있는데 가우스 기호는 우리가 몇 번 했죠, 그죠? 이거의 해가 A에서부터 B까지가 된다 이거예요. 자, 보십시다. 일단 우리가 상식으로 얘기하자면 가우스에 나오는 값은 무조건 정수가 되죠, 여러분. 예를 들어 가우스 x가 2.1일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가우스 x는 철저하게 정수값들만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우스 x가 3이다라고 나왔으면, 그지? x로 가능한 값은 3부터 시작해서 4보다 작으면 다 되는 거죠.
3 가우스도 3이고 3.1도 3이고 3.2도 3이고 왜 소수 부분을 다 버려버리는 거니까 4보다만 작으면 들어가면 무조건 다 3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지? 그럼 일단 이거 한번 풀어볼게. 그러면 똑같아. 이거 인수분해 되거든 지금? 봐봐. 가우스 x. 가우스 x. 두 개가 곱해져 있다고 했으니까 그지? 여기 4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1 하면 이렇게 해서 가운데가 나온다고 맞죠? 그러면 가우스 x 플러스 4 가우스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가 돼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건 뭐야? 가우스 x에 대한 2차 부등식 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가우스 x의 범위는 0보다 작으니까 뭐일 거란 말이야?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는데 더 작은 건 얘가 0으로 만족시키는 거니까 마이너스 4가 있고 얘를 0으로 만족시키는 게 1이기 때문에 식 자체가 아마 이렇게 나올 게 될 거라고. 이해되겠니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봐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우스 x의 결과물들은 무조건 뭐가 된다? 정수가 된다. 근데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되고 1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가우스 x가 마이너스 3 되고 마이너스 2 되고 마이너스 1 되고 0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해되겠어? 자, 옆으로 가볼게. 이제 마무리만 보자. 가우스 x가 마이너스 3일 때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일 때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일 때 가우스 x가 0일 때 이렇게 네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자, 이거의 해를 한번 구해보자고 얘들아. 가우스 x가 마이너스 3이란 얘기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지? 마이너스 2보다는 작을 때 성립하죠. 왜? 여기 마이너스 2.7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마이너스 3 되는 거거든? 요 숫자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가 되는 거란 말이야.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에 내가 x라고 써놓으면 이 x에는 마이너스 3도 되고 마이너스 2점 몇들도 다 된다는 얘기야. 그지? 물론 마이너스 2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어? 자, 그런 원리야. 여기서 똑같아.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1 사이가 될 거야. 됐죠? 이 경우는 이렇게 될 것이고 이 경우는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만 작으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x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나오게 되는데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0, 0에서부터 1 빠트림 없이 그냥 그대로 쫙쫙쫙쫙 연결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4개로 쓸 필요가 없이 그냥 한꺼번에 쓰자고.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부등식의 해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남은 문제, 맨 마지막 문제 11번 문제가 이제 연립부등식 문제인데 연립부등식 문제는 별거 없어. 그냥 공통인 거 찾으면 되거든. 볼게. 자, 11번 문제예요. 얘가 0보다 큰 거에 있고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있는데 이 연립부등식의 해의 개수, 정수의 개수를 찾는 건데 자,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얘도 만족하면서 동시에 얘도 같이 만족을 해줘야 되거든 일단. 알겠지? 그래서 이거의 해를 구하고 이거의 해를 구해서 그 둘의 공통범위를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공통범위를 찾는다. 그럼 보자. 둘 다 아마 인수분해가 잘 될 거야. 그지? 자, 여기서는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공통범위 찾을 때는 뭐가 좋냐면 수직선을 그리는 게 되게 편해.
알겠지? 머리로 하지 말고 그러다 틀리니까 수직선을 꼭 그리세요. 왜냐면 나도 계속 수직선을 그려. 너희보다 문제를 훨씬 더 많이 풀었던 나도 계속해서 수직선을 그린단 말이야. 여러분도 당연히 그렇게 그리는 게 맞아. 알겠지? 그럼 보자. 자, 얘는 여기가 이제 1, 여기가 2 이렇게 되고 얘부터 먼저 해볼까? 두 개를 곱한 게 0보다 크다. 아까 어떻게 됐지? 양쪽으로 뻗어. 이런 느낌이야. 됐죠? 그 다음 여기 볼게. 얘를 0으로 만족시키는 거 4. 얘를 0으로 만족시키는 거 마이너스 3. 0보다 작거나 같아. 어떻게 되죠? 모여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핑크색도 만족하면서 하얀색도 같이 만족하는 범위가 여기라는 게 바로 그냥 눈에 보일 거야. 그지? 이 부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답을 쓸 때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1까지 또는 x가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고 여기에 해당되는 정수의 개수만 세가지고 거기서 그냥 계산 체크해 주시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해서 오늘 부등식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